영어 유치원도 비싼 영어 학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캐나다 학교에서 영어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혼입니다. 아이를 낳고 점점 자라면서 주변에서는 조기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공부보다는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자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평일에도 아파트 주변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카라반을 타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고 그 외에도 등산, 자전거, 수영장 등 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글 공부를 따로 시키지 않았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7살 때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공부보다 행복했던 유아 시절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요. 한글을 안 떼고 온 아이는 저희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키우겠다라는 나름의 주관이 있었음에도 비교는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기 전 직장 생활을 24년 동안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퇴사하고 케어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를 핑계 삼아 퇴사하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년 동안 비슷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무료함이 밀려왔고 이걸 몇 년을 더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복에 겨웠던 고민이었죠. 그런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된 계기는 반 친구 엄마들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는 벌써 4학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아이도 있었고, 알고 보니 반 아이들 중 3분의 1 정도는 영어 유치원 출신이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현실에서는 저 역시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남편 역시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1년 전 친한 친구가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 캐나다의 교육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캐나다라는 선택지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죠. 하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저도 영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괜찮을지,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선택은 아닐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이가 캐나다 학교에서 언어 때문에 크게 고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아 시절 저와 함께 했던 엄마표 영어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엄마도 아니었고 따로 가르쳐 줄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연히 읽게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보다 영어를 아이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점이 그때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TV를 보기 시작할 즈음 한국어 채널은 아예 보여주지 않았고 처음부터 영어로 된 채널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처음에는 동요로 시작했고 책에 나온 채널들을 참고하여 페파피그 같은 영상들도 자주 봤습니다. 아이는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TV 보는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가끔은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뜻을 몰라도 소리와 리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영어 영상을 하나 보니 알고리즘이 여러 좋은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공부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보여줬습니다. 7살쯤 되었을 때 친구 집에 다녀온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누구네 집에는 한국말로 TV가 나오더라? 그 TV 좋은 건가 봐. 우리도 사자. 아마도 TV에서 한국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처음부터 영어 영상만 보여줬으니까요. 그렇게 쭉 영어로 된 영상만 보여줬고 하루에 시청 시간을 정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먹고 씻고 잠자리에 9시쯤 들어가는데 9시 전에 시간이 20분 남으면 20분 보여주고 30분 남으면 30분 보여주고 저는 그것을 기록만 했습니다.
아이가 영상을 볼 때는 저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죠. 아이가 커가면서 제 나름의 엄마표 영어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CD 플레이어를 구매해 영어 노래를 그냥 틀어두기도 했고 DVD를 통해 그냥 흘려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영어는 공부라기보다 라디오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원래 성향이 F인데 24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 보니 후천적으로 J 성향이 조금 더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분유 먹는 시간, 기저귀 갈았던 시간, 똥 싸는 시간까지 다 적었었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는 영상 30분, 흘려듣기 1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기록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공책이 몇 권이 됐었는데요. 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를 보고 듣고 했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영상 보기를 유지하면서 7살쯤부터는 영어 원서 읽어주기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원서를 빌려 시간 될 때마다 자기 전에 읽어주기 시작했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한글 책을 읽기도 하고 원하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글 책만 읽어주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는 영어 책도 섞어서 읽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도 제가 읽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저희 아이는 영어로 된 컨텐츠만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어로 설정을 해서 아이의 영어로 된 것만 보고 있습니다. But I think it's your brain. I think it's his. He should seriously give up on his cerebral teeth. This portion represents the amount caused to spluff. 한국에 있을 때는 따로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영어 실력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를 보니 처음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듣기를 많이 해온 덕분인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말하기는 그보다 조금 느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캐나다 학교는 한국 아이가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 아이 반이 한국인 학생은 우리 아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전교생으로 따지면 20명 정도 됐고요. 같은 학년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 그 2명이 각각 다른 반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예 영어로만 소통을 했을 텐데도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놀이처럼 해왔던 엄마표 영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유튜브로 하는 공부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독했던 채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로 한국으로 이사를 많이 다녀서 손으로 적었던 공책들은 분실했지만 디지털 구독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경우에는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표 영어를 통해 익힌 영어로 캐나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다른 학년의 아이들 중에는 캐나다 친구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우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컬리지 엄마들 중에서도 아이의 영어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소통의 문제는 삶의 안정감과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 시간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과 여행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왔던 시간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메뚜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지내왔던 경험들이 그런 작은 만남들이 반복되면서 아이에게는 낯섦이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해질 수 있는 감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말을 걸어보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앞서가는 교육도 아니고 특별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경험들이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